하는 제15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이 건군 제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제가 지난 27일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식에도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국군 장군 부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계신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0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무기 체계는 현재 우리의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날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중국이 100여 회, 러시아 10여 회, 일본 290여 회 등 주변국이 카디즈를 계속적으로 무단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외교적 항의를 하는 듯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호국 영령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자주 국방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본국회의 참석이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최근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껄끄러워진 한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축인데 혹여라도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바른미래당은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만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는 조국 수호 팻말을 든 시민들이 대거 운집했습니다.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5만 명이 모였던 200만 명이 모였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조국 수석이 국민 편 가르기와 진영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국 수석은 국론 분열의 주역이므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론 분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국민 통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는 국론 분열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고 검찰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간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국 장관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되겠다고 설득하고 해임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아라고 당부한 것이 바로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 말을 바꿔가면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입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이후 여당 의원들의 조국 비판은 쑥 들어가고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드높아지고 그러더니 국무총리도 말을 바꿔서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조국수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서초동 검찰 정사 앞 거리를 메웠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200만이라고 과장선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려 들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수군거립니다. 야단입니다. 나라가 큰일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를 내려앉히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게 대통령의 본분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국난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을 인정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권력 투쟁보다 경제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불안해진 안보를 국론을 모아서 챙겨야 할 일이 대통령의 본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론 통합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서 2달여 동안 국정이 마비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조국 장관이란 시한폭탄을 제발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부터 생각하십시오. 거대 양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조국 장관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와 같이 대안과 정책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와 비전을 논의합시다. 그것이 공당의 역할입니다. 우리 국민의 88%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양당의 협력을 호소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대통령의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권력에 똑바로 맞서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 달려있고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의 척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검찰 편에 있음을 굳게 믿고 정도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교도행정 공무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재벌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징계와 검찰이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19 감싸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땅콩 해양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당시 교도행정 공무원에게 브로커가 접근하여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이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었고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당시의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에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 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뇌물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스스로 재량으로 형해화시키고 전형적인 법무부와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당시의 사건을 미입건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찰 개혁 법안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최근 유승민 전 대표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실패를 규정하셨습니다. 통합 실패를 규정하셨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통합 실패가 옆에 계시는 손학규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 또 최대 주지인 안철수 전 대표님과 유승민 대표님의 신뢰 결여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개된 갈등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따져보고 또한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념과 노선 갈등이 통합 실패의 주요한 이유였는지도 우리는 자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실패의 규정이 호남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닌지 저기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8분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당 화합과 국민적 신뢰 회복에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 당은
제3당의 주의를 넘어서서 수권 능력을 과시하는 국민정당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기에 모두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탁전과 식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후배의 은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8분의 의원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결례되고 외람됨이나마는 제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8분의 의원님들을 평가하고 이 8분의 의원님들의 그러한 경쟁력, 도덕성,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당의 총화와 화합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우리 당은 놀라운 진정과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대표님,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더 큰 정치가 기대되는 어찌 보면 주식에서 보면 황제주 같은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님, 현숙하고 현란한 리더십으로 국회 운영의 조정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40대 원내대표답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당내 최다선으로 당정청을 두루 겸비한 명실상부한 젠틀맨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님, 경제통이죠, 정보통이죠, 누님 리더십을 발현하고 계십니다. 하태경 최고위원님, 독보적 활동을 한다는 데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언론 활동 전개로 우리 당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유이동 의원님, 당내 최고의 전략통이십니다. 정운천 의원님, 뚝심과 집념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의리와 낭만의 정치인이십니다. 이런 소중한 8분의 의원님들의 경쟁력과 능력과 도덕성과 탁경과 그 식견이 우리 당의 총화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공개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